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임원환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이고요. 저는 한 7시 반에서 8시 정도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 한 30분 정도, 오늘 일찍 출근해서 아침 녹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8시 반쯤 되면 다 출근이 완료가 되고, 9시부터 정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중에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우리 인체와 일반 부속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부속품들은 닳아지면 새 걸로 교체를 하면 되지만 인체는 재생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차이점입니다. 자연 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뼈가 부러져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붓고요. 우리가 칼에 베어도 그 피부에 연고를 바르고 가만히 두면 붓습니다. 연골도 붓는 것 같고요. 디스크도 뭐 손상된 조직은 다 자연 재생이 되는 게 특징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일반 부속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 베어링이 돌아가는 이 두 개가 이렇게 바퀴가 있고요. 이것을 돌리는 동력을 전달하는 이 체인 벨트가 이렇게 감겨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넣으면 이게 이제 체인이 돌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베어링에서 삑삑삑 거리는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한다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우리 오일을 뭐 구리스 같은 오일을 치게 되고,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모가 되면서 마찰이 되면서 삑삑삑 소리가 나면서 나중에는 결국 마모가 되고 닳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부속을 갈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이 부속을 갈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시 삑삑거리는 증상이 반복이 된다라면 그죠? 이 부속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체인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온도 변화라든지 어떤 뭐 반복된 사용들, 녹이 썰었다든지 해서 이 체인이 빡빡하게 당기게 된다면은 이 새로운 부속을 갈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속에서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시 다른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속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체인을 약간만 늘려만 주게 된다면 더 이상 이래도 압박이 가해지지 않을 것이고 원활하게 이 기계는 돌아가게 될 것인데요. 우리 인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체는 인체를 움직이는, 즉 우리가 내 손을 움직이고 있지만 인체의 관절, 즉 뼈를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 움직여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관절을 지나는 근육들이 빡빡하게 굳어지게 된다면 관절을 압박하는 인자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내압이 증가되면 그 관절 내부의 페인 리셉터, 통증 수용기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환자는 이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또한 그것에서 이제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고, 그다음에 마모가 일어나면서 퇴행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무릎 관절에 연골이 이제 메니스커스가 닳고 그다음에 아티큘라 카틸라지가 닳아버리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인데, 그 닳아버린 연골을 어찌 해보려고 하는 치료를 자꾸 시도를 하는 것이 현대의학이라는 것이 제가 계속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찢어진 연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손상된 이 베어링은 문제가 없고, 베어링을 돌리는 이 체인이 빡빡해져 있기 때문에 이 체인을 약간 느슨하게 해주면 기계가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연골의 압박력, 비정상적인 압박력을 가하는 힘의 인자는 관절을 움직이는 굳어있는 근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굳어있는 근육들을 풀어냄으로 인해서 관절은 유격이 생기게 되고, 관절이 약간 트랙션 된 상태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면 관절 내부의 압력이 빠지게 되고, 손상된 조직은 더 이상 비정상적인 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연 재생이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균과 같이 균이 들어왔거나, 또는 우리가 썩은 음식, 상한 음식을 먹은 장염균이 왔거나, 또는 외력을 받아서 골절이나 찢어지거나 파열이 되지 않은 이상, 지금 현재 가장 많은 환자들이 있는 신경근골격계 질환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근육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근육이기 때문에 그 굳어 있는 근육을 풀어야만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제거했을 때 결과는 수정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많이 써서 많이 달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관절을 교체해야 된다. 또 달아버린 연골을 깁는다. 또 달아버린 연골에 내시경을 넣어서 이물질을 제거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관절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굳어있는 근육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 증상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베어링에 이 마모가 되는, 삑삑거리면서 마모가 되는 이유는 빡빡해진 체인 벨트이기 때문에 체인을 풀어야만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듯이, 인체의 관절 역시 관절을 지나는 근육들이 빡빡하게 굳어짐으로 인해서 관절이 퇴행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관절을 지나는 근육들을 풀어냄으로 인해서 관절에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압박력을 없애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리치료사라면 달아버린 연골을 글라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골이 재생이 될까요? 아니면 그 관절을 트랙션이나 뭐 디스트랙션 시켜주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달아버린 연골이 재생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관절 연골이 왜 다를까에 대한 원인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달아버린 연골에 치료 포커스가 가해져 있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골이 닳고 퇴행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 또는 관절 내부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그것은 결과일 뿐이지, 그 결과를 유발한 것은 관절을 지나는 근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반드시 굳어있는 근육을 얼마만큼 빠르게 풀어내느냐의 싸움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포커스가, 특히 물리치료사라면 치료의 포커스가 관절 연골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이런 구조물에, 또 인대라든지 이런 구조물에 가 있어서는 되지 않고, 대체 어떤 근육이 서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절이 압박을 받고 이 인대가 손상이 되고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는지에 대한 생각을 사고를 조금 확장시켜 보면, 근육으로 포커스를 이동시켜 보면 그 치료에 대한 해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